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런 아이폰 카메라로 찍은 촬영 결과물이 거의 이런 큰 카메라로 찍은 결과물과 거의 흡사한, 때때로 어두운 곳에서는 오히려 나은 결과물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핸드폰으로 물속에서 영상을 찍으면 훨씬 간편하고 쉽게 찍히지 않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런 방수 하우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이런 핸드폰용 방수 하우징에 대해서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광고가 몇 번 들어오긴 했었는데 저희가 다 쳐냈습니다. 이 핸드폰 방수 하우징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컸기 때문이에요. 요 핸드폰으로 물속에서 촬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 방수 하우징만 산다면 우리가 액션캠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다. 핸드폰의 다양한 앱을 이용해서 카메라뿐만 아니고 다이빙 컴퓨터 기능까지도 겸할 수 있다. 핸드폰의 수준 높은 카메라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핸드폰은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하우징만 있으면 별도의 카메라를 구매하지 않고 훨씬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의구심 중에 가장 큰 거, 핸드폰의 구조적인 문제, 바로 렌즈가 한쪽에 보여 있고 핸드폰은 납작해요. 우리가 물속에서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 요 방수 하우징을 이렇게 들어야 될 거고 물의 저항을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각도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화면이 크게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가운데 두는 게 살짝 애매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 우리 액션캠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한 손으로 쥐고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요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방수 기능만 제공되는 시프로그에서 나온 하우징인데요. 시중에 파는 다양한 하우징을 본다면은 여기 수압이랑 수온 센서가 달려 있어서 핸드폰 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종의 다이빙 컴퓨터를 겸한다든지 하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프리다이빙은 둘째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이 다이빙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 목숨이 다이빙 컴퓨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카메라 기능과 다이빙 컴퓨터 기능을 핸드폰에 동시에 띄워두고 사용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메모리 부족으로 과열로 인해서 앱이 프리징 된다거나 앱이 정지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다 싶은 우려가 두 번째로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기로 우리가 가진 핸드폰을 가지고 다이빙을 하면은 액션캠을 살 돈, 한 50만원, 6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모델 아이폰 15 프로 맥스거든요. 제 기억에 정가가 한 23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침수가 된다든지 물속에서 잃어버린다면은 오히려 훨씬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 진짜 생필품이잖아요. 중요한 연락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심심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할 때 정보를 얻어야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다이브 하우징에 넣어놓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다이빙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고 싶다거나 핸드폰을 사용하고 싶을 때 다이브 하우징을 열고 다시 사용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도 이 안에 습기가 들어간다든지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이 안에 핸드폰을 넣고 촬영을 하려면 다이빙 하는 내내, 그리고 다이빙 하는 전후로 이 하우징 안에 들어있을 때는 계속 핸드폰이 켜져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핸드폰용 다이브 하우징을 구매하는 것과 이걸 물속에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리뷰 영상을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이 시프로그 하우징을 직접 좀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의구심이 맞았는지 혹은 제 생각이 틀렸는지 좀 직접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팅은
4K 30프레임에 애플 프로레즈 로우를 켜뒀어요. 프로레즈 로우기 때문에 우리가 색 보정을 할 때 있어서 변환되는 영역, 다이나믹 레인지도 굉장히 넓고 우리가 색 보정을 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이 촬영 결과물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다만 프로레즈 로우를 끈 채로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핸드폰 자체가 물속에서 촬영하는 걸 기준으로 세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굉장히 새파랗고 후보정을 통해서도 색감을 잘 살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하우징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제가 느꼈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화각이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반 화각으로 찍었었고요. 아무래도 화각이 좀 좁다 보니까 세팅을 중간에 바꿔서 이제 광각으로 세팅을 바꿔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일반적인 액션캠에 비해서는 화각이 좀 좁다는 게 많이 느껴졌었고요. 이 좁은 화각 자체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걸 물속에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 이 그립감과 함께 다이빙하는 느낌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을 쭉 펴고 다이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액션캠을 들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거나 간단하게 셀피 스틱을 들고 있겠죠? 이런 큰 카메라를 물속에서 사용을 할 때는 양쪽으로 그립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별도 액세서리가 나와서 그립을 달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하우징 자체만을 사용했을 때는 일단은 물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다이빙을 하는데도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고 이 촬영을 할 때 손목이 굉장히 많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렌즈를 내 몸 가운데로 움직이고 손목을 꺾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과 손목의 부담이 많이 갔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 애플 프로레즈 로우로 촬영을 하기 시작했을 때 1시간에 다이빙을 하고 나왔을 때 배터리 소모량이 무려 40%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테라짜리를 사용하니까 다이빙을 할 때 프로레즈 로우로 촬영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용량도 문제가 없었고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도 생각보다 소모량이 크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로 맥스가 아닌 다른 모델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프로레즈 로우로 찍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프로레즈 로우로 찍지 않으신다면 굳이 핸드폰을 물속에 들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결과물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이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우징은 다른 다이빙 컴퓨터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빙 컴퓨터의 신뢰도에 있어서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볼 수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프로레즈 로우 세팅을 하고 40분 이상 촬영을 했을 때는 아이폰이 경고창을 띄우기 시작해요. 너무 뜨거워져서 잠시 핸드폰을 멈춰야 한다라는 경고창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다이빙을 끝내고 배에 올라오니까 바로 온도계 표시가 나오면서 발열이 식을 때까지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께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맞았구나 라고 한번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내용 정리를 드리자면 일단 아이폰 자체의 카메라 성능은 매우 훌륭하고 애플 프로레즈 로우로 찍은 촬영 결과물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스럽다. 저는 이런 큰 카메라로 찍은 결과물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색보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훨씬 편집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을 정도로 결과물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요 그립감, 그 다음에 구조적인 디자인 때문에 생기는 다이빙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 소모량, 핸드폰을 계속 켜놔야 한다는 불편함,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아이폰을 이 안에 넣고 사용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내가 화면을 보면서 마우스를 조작하듯이 한 땀 한 땀 움직여서 세팅을 건드려야 되는데 물속에서 밝은 화면 아래에서는 그 커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징 안에 들어있을 때 불편한 터치 조작감, 그 다음에 배터리 소모, 발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위험함? 물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배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면 혹은 급히 연락을 해야 한다면 핸드폰이 꼭 필요한데 정작 핸드폰 본연의 기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들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이런 핸드폰용 하우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용법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우징을 열고 안에 스위치를 켜면은 블루투스 기능이 켜져요. 핸드폰의 카메라를 켠 채로 여기에 넣고 닫으면 끝나요. 물론 핸드폰 내에서 간단하게 세팅해 줄 게 있어요. 먼저 아이폰 기준으로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 하우징과 함께 블루투스 연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을 켜두어야 터치 없이 이 버튼 조작만으로 핸드폰 내에 옵션 조절이 가능합니다. 중간중간 카메라 세팅을 바꾼다거나 중간중간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갔다 온다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조작이 된다는 정도지 조작이 간편하다거나 급하게 조작을 하기 쉽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추가 액세서리로 렌즈부에 부착하는 돔이나 레드 필터도 있긴 하더라고요. 돔을 부착했을 경우에는 아마 화각이 조금 더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레드 필터를 부착했을 경우에는 핸드폰의 부족한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더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하우징을 고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가격 때문에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 시프로그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180 정도 선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액세서리를 하나씩 달다 보면은 결국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으로 올라가고, 차라리 훨씬 간편하고 튼튼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것과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하우징의 장점이 바로 퇴색돼 버린다는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새로운 도구, 우리의 다이빙을 더 즐겁고 풍요롭게 해줄 새로운 기술과 도구의 발전은 참 반갑지만, 이런 핸드폰용 하우징의 경우에 결론은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리지 않는다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다음엔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